안녕하세요. 대중과 반대로 투자하는 30대 직장인 투자자 청개구리맨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제 미국 주식 계좌 잔고는 약 6억 6,800만 원이고 지난주 대비 총액은 약 1,18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제 채널 첫 영상 제목이 5억 굴리는 직장인 주식 투자일지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총액은 6억 중반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평가금이 많이 올랐지만 단순히 운이 좋아 오른 것이 아니라 묵묵히 수량을 모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오른 주가는 그만큼 또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보유 종목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 보유 종목들의 지난 한 주 주가 변동 현황입니다. 이번 주는 구글과 비트X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로보택시의 발전과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 등이 테슬라 주가에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자면 테슬라는 여전히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 경영 일선으로 완전히 복귀했고 여러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죠. 누가 뭐래도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지만 에너지, AI, 로봇을 아우르는 인프라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중인 로봇인 옵티머스가 발매되면 저도 구매해서 바로 써보고 싶습니다.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는 바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요.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까지 내실 있게 경영 중인 일론 머스크는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보유 종목 비중은 저번 주와 크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TQQQ가 26%로 여전히 1등이며 그 뒤로 알파벳 24%, 마이크로소프트가 17%입니다.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를 합쳐서 약 13%, 테슬라와 TSL을 합쳐서 약 8%입니다. 쏙3 6.4%, 비트엑스 약 4%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투자 초창기에 나스닥 100에 투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QQQ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매수해서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평가금은 알파벳이 현재 약 1억 6천만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1억 1천 정도 됩니다. 미래에도 기술의 진보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 분들에게 나스닥 100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임은 분명하고 기술주뿐 아니라 소비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인 TQQQ에 투자 중입니다. 지금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었기에 3배 레버리지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QQ나 QQQM에 투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레버리지 투자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파벳 주가는 이번 주에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간 급하게 올랐으니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에 이어 알파벳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정말 최고의 기업입니다. 알파벳은 구글, 유튜브, 딥마인드 등 여러 자회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구글만 보고 알파벳에 투자를 결심했는데 자회사 하나하나가 미래에 돈 될 사업들 투성입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에 비견될 만하고 딥마인드는 현재 인공지능 1등인 제미나이를 만들었죠. 칼리코와 베릴리에서는 생명과학 및 고령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구글은 대학원이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수익화에는 관심 없이 연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익화 대신 기술력만 축적하고 있는 알파벳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나선다면 그 이익이 얼마나 클지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또한 구글은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국가도 아닌 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것은 정말 이례적이죠. 올해만 해도 벌써 2명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결국 구글이 선두를 달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회사를 알파벳 한 기업에만 투자하면 지분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구글, 유튜브, 웨이모 다 따로 상장해서 모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을 텐데 알파벳 하나만 사도 이 모든 미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기업 문화가 정말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포트폴리오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잠재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의 시장 점유율만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윈도우 쓰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업무를 본다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끝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윈도우뿐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투자를 잘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높은 AI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고점 대비 10% 정도 빠져 있는데 어서 힘을 내서 조만간 좋은 호재 들고 오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는 AI 거품론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AI를 실제로 활용 중인 사람이라면 AI 거품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AI 덕분에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3시간 걸리던 자료 요약이나 번역 업무가 이제는 AI 덕분에 10분이면 끝납니다. 가볍게 AI를 활용하는 저 같은 사람도 생산성의 증가를 온몸으로 체감 중인데 본격적으로 AI를 활용 중인 기업이나 전문가들에게는 그 효용이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AI 혁명은 실제로 진행 중이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놓을 겁니다. 확신을 잃지 마시고 언론이 떠드는 소음은 무시하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좋은 ETF에 장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배당금도 얼마나 들어왔나 정리해봤습니다. 올 한 해 들어온 배당금은 약 670만 원이었네요. 한 달 월급 이상의 돈이 공짜로 들어온 셈입니다.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매월 약 55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물론 수령한 배당금은 전액 주식에 재투자했고요. 주식은 복리의 마법으로 굴러갑니다. 복리의 바퀴를 굴리는 축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 재투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배당금이 들어오면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꼭 재투자하셔서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로 미국 시장은 24일 조기 폐장, 25일 휴장 예정입니다.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청개구리맨과 함께 멀리 보시면서 단순하고 마음 편한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댓구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